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네요. 푸근하고 손도 안 시렵고 딱 좋아요. 날씨는 딱 좋고 대기질은 매우 나쁨이고요. 기관지 질병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속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목 간질간질할 때 먹는 그 짜먹는 약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자꾸 이 잔기침이 나요. 이게 간질간질해서 사람이 잠을 깰 정도로 좀 이런 불편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게 밖에서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예, 매연을 계속 마시게 되고 바깥 공기를 계속 다 호흡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질병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에서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으신데, 제가 14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시급이 16,000원 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식하게 일을 하면서 제 건강을 해쳐가면서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4시간을 일을 덜 하면서도 4만원 정도의 금액을 더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게 효율적인 게 맞긴 맞죠.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5시부터는 또 제가 식사를 하니까 그 시간대는 제가 쉬고 있고, 그분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일을 하는 시간에, 낮 시간에 그분은 쉬시고 계신 다른 배민을 타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는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때가 있더라고요. 한참 좋을 때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쉬고 있는 것이고, 한참 나쁠 때 다른 분들은 쉬고 계신데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평균 시급 단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알려주신 시간대에 한번 저도 최대한 타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이윤을 남기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어떻게 하면 라이더의 시간을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좀 비싸게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또 오늘 그분도 저도 배달을 하실 텐데 저도 하고 있는 중이고, 안전운전 하시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배달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는 그런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아주 옛날에는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사랑방이 있으면 여자들은 우물가?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게 우물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여성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 곳이 우물가였는데, 제 시대 때 우물가에 모여서 우물에 물을 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곳이 이제 마을 해관이라고 해야 되죠.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랬죠. 지금은 다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뷔페로 하고 했는데,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지금은 다 치르고 하지만,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마을 해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음식을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상주나 혼주나 이렇게 그 댁에 그 음식들을 같이 가지고 가서 그 상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품앗이죠. 다 돌아가면서 다 똑같이 해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마을마다의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행사가 있거나 했을 때 마을 회관에 모여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고, 또 못다 한 이야기는 또 마을 회관에서 모이시고, 농번기에는 이제 들이나 밭에 가 계시니까 그렇지 못해도 겨울철이라든가 일거리가 없을 때 마을 회관애들 모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전 어리니까 저기 가서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남성분들은 거의 다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이죠. 그분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와서 결혼하셔가지고 저희 지방에 와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죠. 거의 거기 지역 사람이시긴 한데 그래도 그 와중에 계세요. 제가 이 배달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이런 것도 좀 아니지만, 예전에 이 배달 일이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을 했는지, 가정에 이 형제끼리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마을 회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남의 집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누 집 아들은 뭘 했더라, 저 집 아들은 누굴 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자랑하는 게,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 자랑하는 게 자기 인생의 낙이에요.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자랑할 자식이 없으면 남의 집 자식을 자랑을 시키던 헐뜯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뒷담화하든 뭐 칭찬을 하든 어떤 집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야, 그 집 아들을 걔는 어떻게 됐대?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참 말도 마라 걔. 그 자식 뭐 서울에 가서 짱구해가지고 땡가 어디 다닌다 카대. 차 판다고? 아니 임원인가 됐다 카대. 돈도 좀 꽤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던데. 그래?
잘 됐네. 그 형이 그 서울 올라가가지고 걔 공부시킨다고 짜장면 배달하고 해가지고 그 돈 다 보내가지고 그 등록금해서 보낸 거 아니야 학교를. 그 집 다 농사 지면서 그 형이 올라가서 짜장면 배달해가지고 돈 보내고 한 거 보태서 등록금 안 냈으면 걔 뭐 학교 못 다녔지. 그래 맞다. 근데 걔 뭐 짜장면 보내서 그 보냈겠나. 그 집 땅도 많고 소도 많았는데 지금 봐라 다 팔렸지. 소 팔았지. 저기 있는 밭 연마지 팔았지. 그러면서 그 다 해가지고 보낸 거 아이가. 근데 지금 엄마 허리 아프고 지금 꼴깍만 했는데도 와서 코빼기도 안 보이더구만. 돈은 보내준다 카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인가. 근데 그 집이 꺼내 쓰나 그 돈을 쓰지도 않고 모아두는지 어쩐지 그 모아서 여태 판 거 다시 살려면 모아야겠지. 그 집 잘 됐구만. 근데 아들 잘 됐네. 그래 형한테 고마워해야 될 텐데. 발 마라. 형하고는 뭔 일이 있는지 둘이 만나지도 않는다 카대. 아이고 새끼 형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네 애들 형이 고생해가지고 지 그렇게 가르친 건데 그거 모르고 형이 부끄럽다고 하네. 그러면서 만나지도 않고. 아이고 그 집도 그렇게 잘 썩 좋은 건 아니구만. 그래 좋은 직업 어디가 이모님이 뭐하노. 지 어미나 형이나 지 챙겨야지. 지가 지 잘 되라고 그렇게 한 낀데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네 내 말이 그렇다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배달을 해서 동생들 다 뒷바지하고 집에 용돈 보내드리고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이 배달의 일을.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집 또 어머니가 들었네 그걸 하면서. 이 예편네가 어디서 남의 아들 흉을 봐. 네가 봤어 어째서. 그러면서 또 그냥 내 틀리만 했나 이 예편냐 막 이러면서 또 둘이 막 싸우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결혼 음식인지 이게 상갓집 음식인지 이게 쏟아질까봐 옆집에서 그냥 야 저리 가서 싸워. 야 이거 음식 빨리 말고 저리 가서 싸워. 그러고 또 그냥 그 옆에 있던 아버지들은 이 예편 왜 이래 너 왜 이래. 아니 내가 없는 소리 했다 이거. 내가 있는 거 어찌 했는데 저 옆에 갑자기 느닷없이 와서 내 머리 칵 잡고 오네. 흔들어대는데 내가 가만히 있나. 야 니가 내 아들을 어쩌고 저쩌고 욕을 했잖아 이러면서 아주 난리도 아닌 6.25 때 난리도 아닌 그런 난리가 벌어지면서 또 아버지끼리도 또 투닥거리고 싸우게 되고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잘못 알았겠지. 그러니까 서로 오해 풀고 자 계속 이해하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면은 그 이웃지간에 둘이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싸우다가 또 화해를 해요. 또 언제 그랬나 싶으면 또 농번기 때 그 집 가서 일 도와주고 이 집 가서 일 도와주고 또 아버지들은 아버지 나름대로 가기서 그 일터에서 또 그렇게 막걸리 드시고 그냥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야 네 아들 현대 임원대 때문에 그러면서 아유 아니야 이러면서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그냥 쭉 이어가죠. 그게 옛날 우리네 방식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렇게 이웃끼리 그런 상태로 싸우고 그랬으면 아마 다 손절하고 안 만나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툭툭 털어버리고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시골에서는 또 어쨌든 풀고 지내면서 또 한평생을 같이 계시죠. 그 마을에서 어디로 떠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흉봤던 또 아들 오면 또 그렇게 자랑하시고 그렇게 흉봐놓고 야 아니 근데 이문대 때문에 아이고야 축하한다. 그러면 그렇게 늘 사셨던 옛날 분들인데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사는 모습들이. 그래 잘했다 야 니 공부도 억수로 잘했다 아이가. 아이고 그래서 이제 형 얘기는 쏙 빼죠. 그 눈치로. 눈치 없으면 근데 이제 형은 했나 어떻게 무슨 봤나 이 얘기하면은 거의 이제 칭찬이 완전 바닥 치는 거죠. 해줬다가 말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문과보다는 이과를 가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 심했었죠. 심한 게 아니라 그냥 박혀 있었죠. 그 생각이죠. 무조건 이과를 가야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아예 각인해가지고 살고 계셨던 분들이 우리네 부모님들이셨었어요. 물론 100%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그랬어요. 너 학공부 안 하고는 기술 배우라고 하고. 그래서 누나들 보면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상고나 이런 쪽을 많이 보냈었죠. 예전에는.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자기 딸을 가서 상고 나와서 어디 회사 격리나 좀 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 가서 어디 회사 격리나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당시에는 그 직업이 가치 있는 직업으로 생각을 했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우리 이 시대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기 딸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야, 너는 빨리 가서 저 격리나 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좋은 부모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안 그렇지.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는 했어도 어쨌든 귀하고 천하진 않더라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하는 직업은 있으니까, 부모님들 마음에서는 뭐 고생은 내가 했으니까 덜 고생하는 일을 하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자기가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 하는 게 행복하냐고요? 행복하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해줄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뭐 안 행복한 게 없어요. 물론 일이 힘든 거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행복해요. 일을 하면서 그냥 힘들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하다 그러면 그것도 지루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만 한다고 해보세요. 안 힘들 수가 있나? 안 힘들 수는 없는 거예요. 힘든 걸 참고 이겨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행복한 일이니까.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저는 배달을 해놓고 지금 디콜이 받아져 있는 줄 알았는데 디콜이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콜을 안 받아 놓은 상태였어요.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디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콜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1시에요. 1시인데 뭐 이제 오후 됐으니까 좀 콜이 죽을 때 됐죠. 아직 우리 아이들은 직업을 구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직업을 언젠가는 가져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고, 직업을 찾아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자본주의 사회인 지금 경제 시대를 살면서 이 시장의 안정성이 높고 미래에도 유망할 것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그걸 기준으로 직업을 찾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안정성 높고 유망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미래에도 정말 계속 그게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항법사 같은 경우에는 GPS가 개방되는 순간 한순간에 없어진 직업이 돼버렸는데, 다른 지금 현실에서 생각하는 그런 직업들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2023년도에 핫했던 것 기술 중에 하나가 AI였고, 지금도 AI가 뜨고 있는 시기인데, 기술의 발달될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거의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실직에 대한 위험성도 그리고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죠. 계속 기술의 발달을 함으로써 이게 정형화되어 있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직업들은 결국 기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배달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그걸 다시 픽업을 받아서 이 음식이 필요로 한 곳으로 배달을 하고 완료를 누르면 또 다른 픽업을 받고,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이걸 기계화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이 개발자들은 이 배달 플랫폼 자체를 대체 AI나 기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할 텐데, 이 플랫폼들이 기계화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도로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번에도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내에서나 어떤 정해진 공간 안에서는 지금은 배달하는 로봇을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식당 안에서도 구획된 공간이니까 식당 안에서도 이제는 서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을 텐데, 그걸 넓게 보면 이제는 캠퍼스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 로봇이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다면, 내가 여기 있는 바코드를 인식해서 그걸 담아서 이 바코드가 어디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테고, 근데 그걸 더 넓게 보면 이제 서울 시내가 되고 뭐 나라가 되고 할 텐데, 어쨌든 그간의 시간이 좀 필요로, 아직까지는 픽업지에서 배달지까지의 배달을 해줘야 하는 일은 그렇게 하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학교 내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로봇이 가지고 가서 전달해주는, 그러면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배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배달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수고를 덜 시키는 거니까 또 요금을 빼고 더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더 챙기는 방향으로 가겠죠. 결국에 가기는.
네, 요즘은 뭐 저출산에 고령화돼 있고요. 늘고 있는 게 연세 많으신 분들,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게 되는데요. 또 같이 늘어나는 게 반려동물들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쿠팡이나 배민이나 뭐 요기요나 나중에는 배달 전문 식당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반려동물들의 음식을 배달해야 될 수도 있고요. 반려동물 음식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지금도 몇 개 전 본 것 같은데 뭐 간식거리 이런 거 말고 그냥 식생활로 지금은 이 반려동물들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려동물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관리하는 대상을 보면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소비되는 돈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정말 지금 뭐 동물병원도 종합병원처럼 권역별로 있는 응급실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반려동물 음식 쿠팡이 배달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반려동물 음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식당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들이 어쩌면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또 있을 겁니다. 저 현 시대에서도. 지금도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 조금 지났네요. 그런데 테이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시간에 다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많으시죠. 의외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메가커피라든가 스타벅스에도 그렇고 이디야 이런 곳들이 꽤 많아요. 이런 곳들 노인분들이 계신 분들이 이것도 뭐 조선시대 같은 생각일 수 있는데 저도 여성분들은 하지 않았었어요. 거의 하면 남성분들이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여성분들도 타투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흡연에 대해서 예전에 여성분이 운전을 하면 되게 신기해하고 했었는데 지금 여성 운전자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 또 담배도 남자만의 기호품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안 보이는 데서 폈었죠.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은 그냥 막 보이는 데서 피고 그랬어도 지금은 그냥 뭐 다 같이 피는 거고 길에서도 피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만큼 흡연율이 늘어난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남성분들이 피는 흡연율만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분들까지 자유롭게 그냥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흡연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사바나의 사자는 아직도 자기가 배고프면 사냥을 하고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으면 그냥 앞에 얼룩말이든 소가 지나가든 신경 쓰지 않죠. 배고프지가 않으니까. 근데 배고프면 이제 사자가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자가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거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사자도 얼룩말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사냥해서 잡아놓으면 나중에 놀다가 배고프면 또 잡아놓은 거 먹고 이렇게 하다가 또 오면 또 잡아놓고 뭐 썩을까봐 안 잡아놓는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만 배부르면 되니까. 얼룩말도 알아요. 저 사자가 배가 부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좀 여유롭게 풀을 먹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뜯어먹고 있고 그러면서 병존하고 생존하고 사는 거예요. 같이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냥 그렇게 어울리고 사는 거죠. 거기서 못 나오고. 근데 우리 인간은 솔직히 얼룩말이랑 싸워도 지고 사자랑 싸우면 당연히 지고 근데도 걔네들을 이기죠. 이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동물들을. 생각이라는 걸 하니까. 우리 인간 최초 인류도 인류학자들 원숭이 같은 공통된 동물들이 진화해서 지금 인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인류들도 처음에는 흔히 얘기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하지 뭐 이런 것처럼 하루 사냥해서 하루 소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소비하고 하루 사냥해서 또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나날이 그냥 같은 날을 보내다가 모든 동물들은 계속 움직이질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하는데 그 시간에 인류들이 도구를 만든 거죠. 사냥 도구를 만들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다른 동물들 사냥하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활도 만들고 도끼로 만들었더니 잡기도 편하고 뭐 하루 잡는 양이 매일같이 하루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뭐 하루를 만들었더니 하루에 3마리를 잡네. 나 한 마리만 먹어도 되는데 3마리를 잡게 되니까 그 다음날 게을러지는 거죠. 안 잡아. 하루에 토끼 한 마리만 먹으면 되는데 3마리나 잡았으니 이틀 동안 노는 거죠. 룰루랄라 놀다가 다시 이제 3마리 잡고 이러다 보니까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지.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3마리가 아니고 5마리를 잡아버려야겠어.
그래가지고 더 좋은 도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에 다 같이 그 활을 이용해서 다 놀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벽화도 그리고 사냥하면서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도 오토바이 타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이 오토바이를 타서 돈을 좀 벌어놓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될 때 쉬면서 놀면서 그걸 즐기면서 그리고 노래하고 하는 거지, 절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같이 잡았으니까 다 같이 잡고 같이 똑같이 분배해서 먹는 거죠. 생산 소비를 하는 거죠.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게 원시공산제 시대의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생산량을 늘렸던 이유는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놀으려고, 많이 놀려고 그렇게 생산량을 늘리고 여태까지 계속 경제가 진화되면서 왔을 텐데, 지금 AI든 로봇이든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활이든 도끼처럼 이 시대의 도구인 거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도구. 인간이 더 이상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도 로봇이 그걸 대신해주고, 어떤 걸 지식을 찾아야 되거나 힘들게 계산해야 될 때 AI가 계산해주고 찾아주고, 이런 걸 대신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요즘에 뭐 물가 다 올라가고 다 비싸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월급만 안 오르고 뭐 배달비만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이도 인플레이션이에요. 옛날에 60하고 지금 60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12살인가를 빼야 된대요. 그럼 지금 60 되신 분들은 옛날에 60이 아니고 48밖에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의학과 의술이 발전하면서 옛날처럼 60대에 가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했어도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빌라나 이런 데서 벽돌 치고 올라가지, 아파트 짓고 하는데 누가 등짐으로 벽돌을 나르겠어요. 크레인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지. 벽돌 날르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걸 올릴 크레인을 누군가 만들었을 거고 그걸 조작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누가 먼저 자격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먹고 못 해먹고가 또 갈리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걸 부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답을 다 찾아요. 그러나 그 정보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만들든 누구든 다 만들어 놓은 정보를 학습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대답을 해 놓는 거죠. 질문한 나는 쓸 건지 안 쓸 건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즘 생성형 AI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엉터리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슈들도 꽤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 잘못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이게 오답이다 아니다를. 근데 만약에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에 오기 전에 AI한테 물어봐요. 한국에 가서 좀 특별히 먹고 오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딱 보니까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그래서 챗GPT한테 얘기를 물어봐요. AI야, 한국에 가서 내가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라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줘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답변을 내요. 거기 가면 그 해장국이라는 게 정말 얼큰하고 개운한 맛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맛을 내주면서, 한국 사람들이 과음을 하거나 그 다음날 숙취 해소를 위해서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다 맛있어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 재료들을 살펴보니,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음식 이름으로 견주어봐, 노인을, 할머니, 그것도 여성인 노인 할머니를 살인을 해서 뼈를 바른 후에 그걸 푹 과서 국물을 내서 만든 해장국인 것 같습니다. 보신탕이라고 해서 게를 먹는 것처럼 한국에는 노인 할머니들을 살해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합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한국에 가신다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 답변을 줬어. 그러면 물론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극단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겠죠. 그렇게 바보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뭐 우리 한국 사람이야 아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답을 내놨어 라고 할 텐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AI를 철석같이 믿었어. 근데 그런 답을 해. 그러면 노인을 두고 한국을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겁나서 오겠냐고. 안 오지. 못 오지. 할머니들이 못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인가 민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이 맞나 아니다를 내가 구분짓고 할 수 있는 건 걔네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죠. 그 정보의 주인도 인간이고 AI는 아직까지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내진 못한다는 거죠. 나이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더 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세지겠죠. 나이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로 점점 접어든다고 했고, 미래에는 장기 자체가 인공으로, 지금은 인공장기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인공장기를 만들어내는 연구자들도 있을 거라고요.
노인이 된다고 해서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근육이 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늦춰지는 거지, 그거를 아예 그렇게 하진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로봇이죠. 늙지 않고 근육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퇴화하지 않고 점점 진화한다 만약에 거꾸로,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신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허락되지 않고, 어쨌든 내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만큼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생기겠죠. 그런 디자인을 만들거나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직업들도 좀 필요할 거고, 그 도구라는 거는 사람은 칼에 살짝 베어도 내가 특별히 뭘 치료하지 않아도 그게 아물고 다시 새살이 돋는데, 기계는 뭐 물론 살짝 스크래치 나는 거는 그 기능에 전혀 문제는 없지만 재생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 로봇이나 컴퓨터나 얘네들은.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고쳐주고 관리해야 되는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AI를 치료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AI 기술자들이죠. 그런 사람, 로봇을 고쳐줘야 하는 기술자들, 이런 직업들이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로봇도 지금 뭐 강아지들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다 옷을 입고 패션하게 딱 입고 하는데, 로봇도 그냥 지금은 로봇 하면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 로봇 모양 그거예요. 딱 그 모양인데, 그 로봇에 대한 디자인, 차량이 맨날 디자인이 바뀌듯이 로봇도 어떤 로봇이 디자인화 돼서 누구의 로봇이 더 멋있고 아름답나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로봇 디자이너. 지금은 이제 아바타, 로봇이 아바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본딴 아바타 개발자라든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는 그런 직업군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동물들 중에서도 인간처럼 식량을 저장해 놓는 동물이 있어요. 다람쥐들이 도토리, 밤, 잣 등을 다 이렇게 갖다가 땅속에 묻거든요. 자기들이 나중에 겨울에 먹으려고 그걸 다 묻어요. 근데 걔네들이 결국에 그걸 못 먹고 인간들한테 뺏기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먹게 돼요. 왜 그러면 잊어버려. 자기들이 어디다 묻었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못 먹게 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아무데나 다 묻어놓고 또 무식하게 막 아무데나 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지 건지 남의 건지 모르고 그냥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잊어버리고 땅속을 시골에서 땅 파고 놀다 보면 이렇게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다 다람쥐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그런 약이 개발되거나 의학이 발달해서 치매가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기억을 대신을 해주는 대리인이 생길 것 같아요. 뭐 메모리에다 넣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외장형 하드나 뭐 메모리에다 제 일기장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다 기억을 까먹는 치매에 걸렸어. 근데 너무 중요한 서류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치매에 걸려서 저도 몰라. 그럼 어디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대리인,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찾아서 할 텐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니까 이 기억을 아예 다 대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데이터가 많이 생기는데 이걸 불법적으로도 사고 팔고 하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삭제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없는데 미래에 있을 법한 직업들이 좀 있긴 있어요. 감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감정이라는 게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이 할 수 없는 건데, 예전엔 다문화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다문화 가족이 참 많아졌어요. 더 많아질 텐데 점점. 근데 그 다문화 가족이 불화가 생기는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 문화적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 문화적 차이를 연결해주는 전문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AI형으로 대답을 해주고 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 서로 이해시켜주는 이 감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있지만 없어지지 않을 직업들이, 굳이 로봇이나 AI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업들은 없어지지 않겠죠. 특히 스포츠 선수들은 굳이 그게 사람이 하든 AI가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스포츠를 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로봇 대전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기의 기량을 얼만큼 더 잘 발휘할 수 있느냐를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근본적으로 AI가 대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로봇이 대신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AI가 그냥 진짜 의사를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정확한 진단을 AI나 로봇이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는 의사가
사람인 의사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로봇이 간호사를 대신한다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로봇이 해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직업들은 계속 갈 것 같고, 영화 감독도 그렇고, 영화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삶의 경험에서 나왔던 그런 스토리텔링을 배우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AI가 소리를 낸다고 해서 영화 감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툴을 사용해서 더 나은 영화를 만들 수는 있지만 영화 감독이라는 그 직업 자체를 AI가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악가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는 그 예체능을 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는 그 예체능이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인간은 놀려고 일을 한 겁니다. 생산력을 높인 거예요. 놀려고. 그래서 사람은 놀아야 돼요. 놀아야 생산력이 늘고, 생산력의 원동력은 놀이에요. 놀이. 쉬고 놀아야 생산력이 올라가고 원동력이 더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놀고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저만 봐도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희한하게 그래요. AI가 나오고 뭘 해도 일은 더 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됐는데, 경제가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쉼이 더 많아지고 놀이를 더 많이 하는 시간이, 여가의 시간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저는 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은 많아지는데 생산력의 이 원동력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쉬어야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자체도 벌써 실천하지 못하는데 말로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정말 콜도 별로 없고, 단가도 빌빌 기더니만 결국 오늘은 시급 13,000원 정도 들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시급 16,000원이면 다른 거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13,000원이면 어떡하나. 지금 저녁 시간인데도 그렇게 콜비가 비싸진 않네요. 이거 뭐 그게 개인적인 제 그냥 추측일 뿐인데, 혹시나 하는 거죠. 저는 제가 3,000원짜리 빼고 거절하고요. 멀티콜도 4,000원대의 멀티콜 거절하니까 이 수락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수락률에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락률에 따라서 콜비를 따르게 주는 건 아니겠죠. 설마 기본 그 구간이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분들 콜비를 못 보니까 제가 플러스를 하지 않으시면서 일반 쿠팡을 타시는데, 그 시간 구간대만 해도 2만원이 시급 넘는다고 하시니까 수락률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이 기본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죠. 새 콜 타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4,000원대 콜을 타도 지금 12,000원 조금 더 넘는 그런 콜들만 있어서, 새 콜 타면 12,000원 좀 넘는 건데,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제가 예전에 이 서울시를 다 돌아다닐 때는 수락률이 100%였어요. 거의 100%. 그 떨어져 봐야 뭐 98%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지, 저희는 거의 100%를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60%나 되나? 엄청 떨어졌죠. 하여튼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영상에 막 떠들고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하다 보면 뭐 콜 받고 또 와서 픽업하고 또 떠들고 이러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가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느껴지면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거의 됐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하루 일을 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시계를 보지 않아도 그 느낌이 올 때 보면 딱 그 일을 마쳐야 되는 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어져서요, 이제 주의를 하고요, 귀가를 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콜이 오늘 없었어요. 그리고 단가도 좀 저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쿠팡 타는데 시급 2만원은 정말 제가 무리인 것 같아요. 내가 가끔 타보긴 했어도 그게 시기적으로 좋았을 때 2만원이지 평소에 이렇게 평일날 2만원 찍기는 전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베테랑이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평일날 저는 그렇게 찍기 힘들거든요. 그분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또 10시간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덜 하면서 많이 버시는 거죠. 부럽습니다. 그런 게. 저는 같은 시간을 타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부럽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더
해봐야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뭐 안전하게 일을 마무리 지니까 그걸로 다행이고요. 금액적 보상은 둘째 치고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는 게 큰 보상인 것 같습니다. 매일 이런 건 아니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으니까 오늘이 좀 나쁜 날이고요. 집으로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제일 큰 보상입니다. 돈에 대한 보상은 딱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안 다치고 다시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거, 이게 큰 보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또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프네요. 덜컹덜컹 하면서 또 쇼바가 다 터졌어요. 제 거는 뒤 쇼바가 한쪽은 그래도 살아 있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막 뭐 기름이 질질 새길래 뭐가 새나 싶었더니 뒤 쇼바가 다 터졌더라고요. 이제는 양쪽 다 터지고 이 쿠션감도 좀 별로고, 얘도 좀 늙었는지 얘는 늙은 것보다는 너무 많이 달렸죠. 이제 저를 태우고 오토바이 치고 정말 많이 탔죠. 얘도 불만해요. 얘는 넘어져서 깨지고 또 스티커로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크게 고장 없이 이렇게 계속 저와 일을 해주는 오토바이에게도 고맙고 다 그렇습니다. ABS 있는 오토바이로 좀 바꾸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저와 함께 이렇게 달려줬고 많은 돈을 벌게 해줬는데 살살 타면 되지. 장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와 손발이 맞는다고 해야 되나? 물건이지만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렇게 떼기가 힘들어요. 매일같이 함께 하니까 하면 이런 기회도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그렇게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이 알긴 알겠어요. 이 물건에도 이런데 살아있는 동물에게는 더 그런 느낌이나 감정들이 더 진하죠. 깊고. 그냥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옛날 노래죠. 다시 색에서 부른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오늘은 한번 들으면서 가려고